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간생활의 송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사람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인간적인 관계를 더 먼저 살피려는 경향도 있고 결정을 상당히 신중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가요? 저는 사람들, 정확히는 단 한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땐 직장 10년 차쯤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좋았던 사람,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잘 맞았던 사람, 사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정말 안 맞았던 사람, 사람은 참 좋지만 일적으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일이 많은 건 정말 하면 끝나니까 참을 수 있는데 사람 힘든 건 정말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의 불화가 있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동료일 경우에는 말이라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대상이 상사일 땐 마음이 참 힘들어요. 요즘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을 다닐 때만 했어도 상사와의 마찰,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거의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참 화가 많이 났었어요. 화가 일단 나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 똑같나 이런저런 각종의 인간들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던 중 상사 중 정말 이해하려고 애쓰고 애써도 납득이 안 되는 상사를 만났어요. 인성부터가 나쁜 사람인가? 그러면 쓰레기 중에 쓰레기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을 텐데 인성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일하는 방식이 나랑도 달라서도 아니고 어차피 회사 안에 시스템이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처리 방식이 달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말하는 투가 거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조용히 뒤에서 괴롭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래저래 저만의 카테고리화 안에 넣어서 평가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적으로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제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 친구 중 하나가 주말에 성격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감 문제도 있어서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과격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따위의 성격은 도대체 뭔지 내가 너를 파헤쳐 알아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성격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지표로 존재하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그걸 공부해 봐야 아냐고 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겪은 만큼 아는 거고 똑같이 겪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는 않는데 이건 제가 겪어보지도 못한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온갖 사람들을 책으로 만나면서 마음의 세계가 열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3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무턱대고 그러려니 이해해야지 자기 암시를 걸듯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예전에는 화가 났었을 포인트인데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더라도 이해가 되니까 화가 나는 느낌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 물론 저도 저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게 되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전에는 저의 인성 문제인가 수련을 해야 했나 했던 문제들도 이건 저의 약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의 장점으로 파생된 약점으로 인식하고 주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상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죠. 저는 결정을 빨리 단호하게 하는 편이고 일에 있어서는 감각이나 판단력도 좋은 편이어서 성과도 꽤 잘 내는 직원이었고 일에서 느껴지는 성취감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는 저랑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관계를 더 먼저 살피라는 경향도 있고, 결정을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신중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상사와의 성격이 반대라고 퇴사까지 이르지는 않죠. 예전에 저라면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아니라 이해력이 없었다면 저런 또라이 같은 사람과는 일 못하겠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로 다니거나 정말 화가 참을 수 없을 만큼에 이르렀다면 그만뒀겠지만 퇴사를 결심한 건 오로지 저의 특성 때문인데요. 전혀 리더다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위, 아래 사람 상관없이 사람의 권위를 당연히 존중해 주지만 보기에도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리더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 말을 신용만으로도 따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시킨다고 하는 꼴이라 일을 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결정 때문에 협력사에 피해가 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 싫지만 이러다 보면 뭐 그렇지,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넘기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다 참아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참을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점들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직장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 지금보다는 더 마음이 불편한 일들도 적어지고 싸우는 일들도 적어지고 상처받는 일 또한 적어지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슬기로운 인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슬기로운 인간 생활 송과장이었습니다.